자, 그럼 이번에는 그 변수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은 뭐 if문, 폼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강 알아요. 그치? 뭐 대강 이런 건가 보다. 뭐 반복하려면 폼은 쓰면 되나 보다. 뭐 while문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많이 들어 있죠. 어. 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항상 그렇듯이 자, 뭐 헬로 월드부터 시작을 합시다. 영역은 중괄호죠. 기본적으로 중괄호. 그래서 느낌상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선언 뒤에 이 중괄호가 붙으면은 이 함수의 내용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괄호 있는 것들이 여기 딸려 있는 거다. 이런 느낌 봤죠? 그 다음에 폼은 있고 뭐 폼은 뒤에 중괄호가 있으면은 폼은이 얘를 막 반복해서 하더라. 이런 것들. 사실 그러니까 전 옛날에는 요 중괄호 뒤에도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붙였어요. 그냥 필요 없더라도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해서 뭐 do something 아이고 some functio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괄호가 없으면은 요거 한 줄만 실행을 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인덴팅 그 제가 이제 샘플 예제에 인덴팅이 좀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웹에 올라가다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 치다 보면 인덴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덴팅이라는 게 줄맞춤이에요. 줄맞춤.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언어예요. 언어고 워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정말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기능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고 편의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if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중괄호를 여는 중괄호를 치면 닫는 중괄호를 자동으로 해준다던가 뭐 이런 거. 저는 프로그램 배울 때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그 개발 도구에는 그 당시 이런 게 없었어요. 편의 기능이. 중괄호를 내가 안 치면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러죠.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렇게 그냥 딱 쳐다보면은 헬로 월드니까 헬로 월드를 두 줄로 나눠서 출력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왠지 딱 보면 느낌이 그렇잖아. 어. 그런데 막상 실행을 시켜보면은 헬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괄호로 이 영역을 닫아줬다 이걸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착각이 왜 일어났냐? 인덴팅 때문에. 둘 다 앞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탭을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실행되면 얘도 실행이 되겠거니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코딩을 했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서든지 착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덴팅이라는 게 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은 느낌이 들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해를 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덴팅, 자, 그러니까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의 문제. 자, 이게 단적인 사례고, 자,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인티저 i는 3. 그 다음에 중괄호로 영역을 하나 강제로 만들고, 인티저 i는 5. printf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몇이 출력될까요? 5가 나오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학생들, 그다음에 멀쩡한 상태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5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거 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중괄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사실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아예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내부적으로 컴파일러는 이름을 바꿔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요. 다른 주소를 갖게 만들어요. 다른 변수니까.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름이 우리가 갖게 했지만 얘하고 얘는 달라요. 다른 메모리를 가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죠. 왜냐하면은 이 영역에서는, 요 중괄호 영역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i라고 치면은 이 영역에서는 얘만 알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뭐 다 안다는 표정이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아주 뭐 나를 막 다 아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막 화내려는 표정이라서. 자, 자,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얘. 여기 i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my 펑션을 선언을 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인풋이고 여기 나오는 게 출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이드니까 리턴에서 나오는 출력은 없고, 실제로 돌려봤을 땐 printf로 뭔가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함수라는 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라는 걸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기능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자, 3을 넣고 3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뭐가 출력될까요? 3 나오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i하고 요 i가 같을까? 왜? 중괄호 위치가 다르니까. 그것도 좋은 추론이죠. 그지? 자, 얘하고 얘는 달라요. 자, 유사한 사례로 포문에서 자, 요렇게 했다면은 요 i하고 요 i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포문의 입력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괄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추론을 해보건대 요 i랑 다르니까 얘랑 요 i랑 요 i도 다르겠구나 추론할 수 있죠. 좋아요. 자, 요걸 또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수록 각각의 함수를 쪼개서 이렇게 기능을 맡겨두고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각각의 함수가 할 일을 잘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나는 큰 설계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 조그맣게 쪼개서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 아니에요? 엄마 맛있는 거 해줘 그러면은 알아서 맛있는 걸 해주길 바라잖아요.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해주길 바라잖아. 그지? 그게 사람 심리잖아. 자, 거대한 그 메모리가 있어요. 거대한 메모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 메모리 풀로부터 매번 메모리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딱 받아온 거를 이렇게 막 쓸 만큼 쓰고 다시 반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실습할 때 과자 많이 먹죠. 그럼 과자 먹고 싶을 때 밑에 1층 편의점 내려가서 사가지고 올라오는 게 편해요? 아니면 가방 속에 내가 먹을 걸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편해요? 가방 속에 먹을 걸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이 함수가 작업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이 영역 안에서 딱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철학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어떤 정수를 하나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 정수값을 이 함수 영역 안에서 딱 쥐고 있고 싶은 거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함께 갖고 있으면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객체지향이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에 객체지향을 가르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객체지향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은 건 아니겠죠? 객체지향 개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컴퓨터로 작업할 때 입출력이 굉장히 느리다고 그랬죠. 입출력은 OS한테 이거 출력해주세요라고 딱 날리면은 출력해주고 다 끝나면 다시 나한테 통제 권한이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느려요. 지나가다 이렇게 과자를 딱 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편하겠지만 아빠한테 가서 용돈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허락이라도 받으려면 전화하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바로 못 사 먹잖아요. 엄청 느려져요. 그 다음에 느린 게 메모리 할당받는 거. 용돈 받는 거죠. 용돈을 받아서 미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때는 어떻게든 막 잘 조르고 이렇게 해갖고 받아와야 되잖아. 느린 거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느려요. 자, 얘랑 다른 메모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메모리면은 여기 있는 인티저 i가 요 영역에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라면, 반대로 요 영역을 벗어나면, 할 일을 다 하면, 리턴을 하고 나면 반납한다는 얘기죠. 다 썼으니까 이제 OS에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느리겠죠.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티저 i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인티저 i가 어떤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인티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진수로 된 3이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고, 펑션을 호출할 때 펑션을 메모리로 갖고 오고 펑션의 변수로서 3을 넣어줘요. 넣어주면 여기서 받는 순간에 여기 i, 로컬 i죠. 이 지역에 있는 i가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OS로부터. 얘를 담을 메모리를 또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3을 복사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메모리를 OS로 반납하겠죠. 이 과정이 이해가 가요? 이 과정이 이해가 가면은 여러분들은 포인터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C 만든 사람들도 모든 변수를 다 메모리로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어셈블러로 짤 땐 다 메모리를 옮겨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C 배우는 사람도 이 CPU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만큼 힘들면은 다른 고급 랭귀지로 배운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메모리를 받아서 거기에 값을 복사하고 사용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를 리턴하는 거죠. 변수의 영역이란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제 C를 사용할 땐 보통 퍼포먼스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해서 쓴다기보다는 이거 엔진이 이만큼 있으면은 보통 2대8 법칙, 뭐 8대2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0%의 작업 시간을 20%가 먹어요. 그럼 그 20%가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걔를 C로 바꾸거나 어셈블러로 바꾸거나 뭐 기계어까지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바꾸면 효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C로 짠 데서 그걸 또 뭐 다시 어셈블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반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문이 있다고 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작업을 할 때마다 메모리를 받았다가 반납했다 받았다 반납했다 하겠죠. 그럼 얘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 느리지. 이게 그 코드 최적화의 생 기초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로부터 뭘 받아다가 쓴다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용돈이 무한히 통장에 들어 뭐 2억씩 있고 막 이런 그 부잣집 자식이면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써도 되나 보다. 나중에 자기가 고급 프로그래머가 돼버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어디서 뭘 해갖고 이게 느려졌는지 모르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웹 프로그래밍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뭐 대단한 거 안 돌리거든요. 뭐 마우스 클릭하면 반응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짤 때는 그런 개념이 몰라도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나 인공지능 만들고 싶다. 뭐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런 개념으로는 짤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만들고 있는 게 그 게임하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게임 알파고 그 딥마인드 거기서 낸 논문이 네이처 논문이 2개인데 하나가 그 바둑하는 거 2015년도인가? 그다음에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이제 게임하는 논문 나왔는데 그거 따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화면 이렇게 사람은 딱 보면은 픽셀이 하나하나 있는 걸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보고 느끼잖아요. 그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의 입력이 그 픽셀들이에요. 픽셀 하나하나가 입력이에요. 그러면 이 픽셀이 몇 개?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이잖아 이미. 그거 100만 개 입력을 받아갖고 레이어를 쭉쭉쭉 레이어가 많아서 딥러닝이거든요. 막 돌려. 그걸 무식하게 돌려야 돼. 제가 뻘뻘뻘뻘 이렇게 쫓아가는 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수천만 번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엄청 느리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 개념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컴퓨팅 기술은 진짜 새로운 알고리즘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연산량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이 이게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연산량이 무지막지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연산량이 좋아지면서 되는구나 이렇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어렵다. 지금 설명한 이 개념이 어렵다고 해서 난 C 언어 안 할 거예요. 나 모르고 그냥 대강 짤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먼 미래에 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자 그렇다면은 메모리 할당을 여러 번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이거 써라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같은 메모리 이거 써. 그냥 이거 갖다 좀 써라. 너 함수인 거 아는데 메모리 이거 좀 써라. 메모리 또 할당 받으면 좀 느려진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터라는 게 우리 어렵게 하려고 포인터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다 나도 우리 엄마 원망하고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잘 안 되면 뭐 다 엄마 탓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효율을 올려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법을 넓혀놔야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게 그냥 짜가지고 빨라진다라는 개념도 좀 있긴 있어요. C가 기본적으로 빨라요. 왜냐하면 컴파일을 미리 해놓고 쫙 돌리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언어랑 붙었을 때 포인터 사용해가지고 메모리 할당을 줄여주면은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영역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 영역 벗어나면 변수가 액세스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설명을 위주로 돼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냥 교과서를 잘 읽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안 하고 있고. 근데 그 영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메모리를 사용할 거냐 그게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인티저 i는 3이 있고 여기 인티저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주소를 넘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주면 돼요. 포인터 타입. 포인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출력할 때 이 앞에 end를 붙여야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자, 인티저 i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3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3이 아니고 이 주소에 있는 메모리를 써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i 앞에다가 end 기호를 붙이면은 이 변수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려줘요. 이게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시저 사이퍼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들으면 저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여러분 무의식에 어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소를 알려줘서 주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소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아까 전 시간에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자, 이상한 숫자가 나왔죠? 3을 했는데 출력을 했던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요거는 주소를 그냥 출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출력을 할 땐 주소보단 요 값을 출력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i라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별을 다시 붙여주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줘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포인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접할 때는 분명히 이거 별 이렇게 쓰는 거 너무 구차하다, 귀찮다, 좀 불편하다 이런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한 실수 이렇게 별을 떼고 했을 땐 이상한 숫자가 나왔죠. 주소로가 나왔죠. 그러면 고쳐야지 하면서 다시 별 붙여갖고 출력하면 되는데 복잡한 시스템엔 사실 이게 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주소 값을 갖고 오면 어쨌든 인티저로 캐스팅이 되잖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 언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데서 발생해요. 좀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요거 변수 하나 때문에 이 짓을 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하나 옮기려고 한다. 그럼 어차피 얘도 포인터 변수 만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포인터 변수라는 걸 또 만들거든요. 자, 또 재밌는 걸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플로트 a는 뭐 1.1. 자, printf size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변수를 넣으면은 함수가 아니고 매크로인가? 잠깐만 가볼까? 자, 매크로인지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봅시다. 애매한 건 size of 오퍼레이터네. 오퍼레이터 아예 오퍼레이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거란 얘기겠죠? 사이즈 오브에다가 변수 혹은 타임명을 쳐버리면 요거 하나 할당할 때 필요한 그 메모리 양을 출력을 해줘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어요. b 1.1 그러면 두 가지의 사이즈를 각각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4하고 8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면은 더 많은 메모리를 먹죠.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수록 어쨌든 뭔가 조금씩 느려지겠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얘를 포인터 타입으로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별 붙이면 포인터 타입이거든요. 주소. 둘 다 44네? 무슨 얘기냐면은 주소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건 딱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플로트나 더블이나 4나 8이나 큰 차이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실습하면서 뭐 배웠어요? 어레이 배웠죠?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넘길 때는 어떻게 될까?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넘기면 100만 개 다 복사할 건가? 어레이가 100만 개면? 어레이라도 첫 주소는 포인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똑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메모리를 한 군데 이렇게 쫙 해놓고 메모리 주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변수 영역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얘기 다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포인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습 문제 설명하겠습니다.